학종에도 지원 패턴이 있을까? 궁금하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의 우연철입니다. 자, 지난 1, 2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요.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의 학종 지원 패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앙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하고 탐구형 인재가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두 전형 모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류로만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두 전형이 어떻게 다르죠?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차이점을 두고 수험생을 선발하고 있죠. 아마 아실 거예요. 잠깐 언급해드리면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쉽게 얘기하면은 고루 잘 갖춰진 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다빈치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교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좀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인재상이 어떻게 되냐면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으며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더 쉽게 얘기하면 평가 요소별로 조금 경중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탐구 역량, 통합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5개 영역으로 여러분들을 좀 평가하고 있는데 모두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는 모두 20%씩 해서 20 각각 20%를 반영하고 있고요.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20%이고요. 그다음에 탐구 역량하고 통합 역량이 30%예요. 그래서 탐구 역량이라든가 통합 역량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다빈치형 인재랑 탐구형 인재로 선발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중앙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중앙대 같은 경우 다빈치형 인재부터 먼저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 어디부터 볼까요? 또 경영부터 한번 볼까요? 다빈치형 인재 경영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경영 같은 경우는 어디 많이 썼나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에 경영 많이 썼고요. 건국대 KU 자기 추천에 경영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그 밑에 거 봤네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경영을 제일 많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의 경영을 두 번째로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국대 KU 자기 추천에 경영을 많이 지원을 했네요. 다음으로 학생들 인기가 많죠. 중앙대 하면 또 광고 홍보도 아마 인기 많을 거예요. 그죠? 광고 홍보 한번 살펴보면 1순위는 동국대 두드림의 광고 홍보, 2순위는 숙명여대네요. 숙명여대 숙명인재 1 홍보 광고, 세 번째는 숙명여대 숙명인재 2의 홍보 광고를 많이 썼네요. 숙명여대가 좀 많기는 하네요. 근데 지금 어떤 의미로 보자면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빈치형 인재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가 비교과 활동에 따라서 내가 준비한 전공적 합성이나 계열적 합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광고홍보학과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광고홍보학과 또는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처럼 이렇게 동일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의 이제 지원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나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문자연 계열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그렇네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1순위고요. 두 번째는 한양대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을 좀 많이 쓴 걸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볼까요? 비슷한 학과라고 할 수 있는 미커 한번 볼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보면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같은 경우는 1순위는 경희대가 계속 나오네요. 그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언론 정보 많이 썼고요. 두 번째는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미커 많이 썼고요. 세 번째는 한국의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많이 쓴 걸로 나타나네요. 자, 다음으로 좀 볼까요? 또 중대 인기 있는 학과가 어디죠? 그죠? 심리학과. 중대 심리 또 유명하죠. 중대 심리를 보면은 1순위는 서강대. 조금 이제 대학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상향 지원을 그러니까 중대 심리를 쓰고 조금 다른 대학을 타 대학을 좀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상향 지원을 한 걸로 보여지긴 해요. 서강대학교 종합형의 심리학과 많이 썼고요.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의 심리. 아주대 에이스 전형도 많이 썼나 봐요. 아주대 에이스 전형의 심리학과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 걸로 보여지고요. 철학과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전공적 합성을 또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는 학과 중에 하나인 철학과 같은 경우는 1순위 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네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철학과, 2순위는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철학과, 3순위는 건국대 KU 자기추천의 철학과 많이 썼네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 이제 계속 보일 거예요. 그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 그다음에 한양대도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한번 자연계 한번 볼까요? 자연계 같은 경우 기계공학부 한번 볼게요.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공학계열 좀 많이 썼고요. 다음으로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기계공학부, 3순위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의 기계공 많이 썼네요. 또 어디 볼까요? 궁금한 게 어디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자막으로 이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을 거고 저희가 또 이렇게 첨부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궁금하신 학과들은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과학 보자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순위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생물, 2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자과대 자연과학 계열 많이 썼고요. 3순위는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생명과학 많이 썼네요. 그리고 융합공학부 있네요. 융합공학부 보고 화학신소재공학부 보자고요. 융합공학부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공학계열, 2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자연과학 계열, 3순위는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의 의생명공을 많이 썼네요. 아무래도 좀 상위권 모집단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성균관대가 같이 이제 중앙대랑 성균관대를 좀 많이 쓴 걸로 보여지고요. 화학신소재공학부 같은 경우도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 공학계열, 서강대학교 종합형의 화공생명공, 건국대학교 또 KU 자기추천의 화학공학부에 지원이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대 다빈치형 인재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그 평가 요소들이 골고루 좀 잘 갖춰진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전공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같은 경우는 아마 동일 또는 유사한 전형의 유사한 학과들의 지원이 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자, 다음으로 탐구형 인재 볼게요. 일부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다빈치형 인재가 일반고를 위한 거라면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평가 요소가 이렇다 보니 일반고보다는 아마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조금 더 활동에 유리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합격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패턴은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패턴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같은 학과들 볼까요? 조금 다른 학과들 보자고요. 공공인재학부 한번 볼게요. 공공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자율전공 많이 썼고요. 2순위는 동국대 두드림 전형의 법학
공공인재학부라 그런가 봐요. 3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사회과학 계열의 지원이 좀 많고요. 부동산계획, 도시계획 부동산 한번 볼게요. 도시계획 부동산 같은 경우도 건국대 KU 자기추천의 부동산 학과 이제 맞춘 거죠.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시행정,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시사회의 지원이 많네요. 동일한 거 한번 볼까요? 우리 다빈치형 인재랑 미커 한번 볼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같은 경우는 1순위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의 언론정보, 2순위 외대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3순위 건국대 KU 자기추천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실제로 패턴을 보자라고 한다면 어떻죠? 그죠? 다빈치형 인재나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심리학과 볼까요? 심리학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서강대 종합형의 심리,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의 심리, 아주대 에이스 전형의 심리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철학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철학, 건국대 자기추천, KU 자기추천 철학, 그다음에 동국대 두드림 철학. 그래서 거의 유사한 지원 패턴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계열 볼게요. 자연계열은 기계공학부 한번 같이 보자고요.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계공학부,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공학계열, 그다음에 건국대 KU 자기추천의 기계항공공학부의 지원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좀 궁금해요. 뭐냐면은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가 대학이 분교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분교다라는 개념은 없는데 실제로 이제 예체능 계열 영화라든가 이런 거 사진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안성 캠퍼스에서 자연 계열 일부 학과만 선발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개설해서 한참 이제 인기 있는 학과가 하나 있죠. 예술공학대학 한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술공학대학 한번 볼게요. 예술공학대학이 안성에 있다고 해서 분교다라는 개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서울에 있지 않으니까 좀 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패턴을. 1순위 서강대학교 종합형의 AT학과죠. 아트앤테크놀로지. 이게 딱 그러니까 학과를 맞춘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지금 중대 예술공학대학이 서강대 AT를 롤모델로 삼아서 이제 개설한 학과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전형 2의 ICT 융합학부 자연계열이네요.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 창의인재 만화 애니메이션 요것도 썼네요. 조금 재밌기는 하네요. 요거는. 자, 다음으로 융합공학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융합공학부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 공학계열,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계열. 이건 거의 또 비슷하네요. 그죠? 3순위는 서강대학교 종합형의 화공생명공해 지원이 많은 걸로 보여지네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라기보단 다시 한번 또 동일한 얘기 계속해서 죄송한데 실제로 중앙대학교의 학종 그게 다빈치가 됐던 탐구형이 됐던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패턴 또는 추세에서는 어디요? 그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하고 건국대 KU 자기추천 그다음에 한양대라든가 일부 이제 조금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도 좀 보이기는 하고요. 요런 패턴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한번 살펴보자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도 중앙대처럼 두 가지 전형으로, 그죠? 학종을 두 가지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고교연계 전형하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중앙대 같은 경우가 다빈치형하고 탐구형 인재가 전형 방법이 동일하고 그 안에서 평가 요소에서 조금 경중을 달리하면서 인재상을 좀 달리하는 거죠. 인재상을 좀 달리하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경희대학교의 고교연계 전형하고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사실은 구분이 되는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죠? 고교연계 전형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교과형 종합전형입니다 라고 불러요. 뭐 별로 관심은 없겠지만 내년에는 고교연계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고 경희대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가장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폼을 따라가는 거죠.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의 폼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교연계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70에 교과를 정량적인 교과를 30% 반영한다 라고 이제 선발 방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전형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교연계 전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졸업 예정자만 쓸 수 있죠. 졸업 예정자만 쓸 수 있다. 라기 때문에 이제 요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고교연계부터 한번 볼게요. 고교연계 전형의 경영 같이 볼게요. 경영 같은 경우는 1순위가 어딘가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경영이네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경영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의 경영, 건국대학교 KU 학교 추천의 경영이네요. 좀 전까지 뭐 중대를 봤을 때는 어떻죠? 중대를 봤거나 아니면 죄송해요. 건대를 봤을 때는 어떻냐면 KU 자기 추천 전형이 많이 나왔죠. 어디에서요? 중앙대 다빈치라든가 뭐 여기서는요. 근데 이제 고교연계 전형의 교과형 뭐하고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이다 보니 어떻다는 거죠. 그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가 KU 학교 추천 전형이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 밑에 경제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경제학과 같은 경우도 1순위는 건국대 KU 학교 추천의 경제학과고요. 2순위는 시립대 종합전형의 경제, 3순위는 서강대 종합형의 경제학부에 지원이 많았네요. 자, 다음으로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 중에 어디 볼까요? 언론정보 볼까요? 언론정보 같은 경우 1순위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2순위는 외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3순위는 건국대 KU 학교 추천, 그죠? KU 학교 추천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지원이 많았네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어디가 많았나. 주 다음에 나오겠는데 경희대학교 고교연계 전형 같은 경우는 중대 다빈치가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많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건국대 KU 학교 추천이 많네요. 여기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 또 다른 과 한번 볼까요? 다른 과 한번 볼게요. 경희대에 어디 한번 볼까요? 회계세무 한번 볼까요? 회계세무 같은 경우는 1순위는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 이렇게 이제 같이 간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회계, 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세무, 3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사회과학 계열의 지원이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호스피탈리티 볼게요.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같은 경우 호경 이쪽이요. 호텔 이쪽이죠. 1순위는 역시나 세종대가 나오네요. 세종대 창의인재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가 1순위고요. 2순위는 이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세종대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가 사실은 요 관련된 것 중에는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 같은 거가 정량적으로 교과 성적을 반영하다 보니 2순위는 보시면 세종대 학생부 우수자 교과 전형이죠. 학생부 우수자의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를 그대로 썼다라는 거죠. 요런 좀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 요런 거는 좀 참고해 볼 만 하시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관광학부의 지원이 좀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연계 한번 볼게요. 자연계. 자연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다르기는 해요. 여기 또 뭐 분교 이렇게 개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경희대
서울에, 그러니까 본캠에 있는, 본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서울에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나요? 자연과학대학 모집단위들, 뭐 생물 요런 과들하고 뭐 약과학, 한약 요런 학과들 있고, 공대 쪽에서는 아마 정보 디스플레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공과대학, 공짜 들어가는 학과들은 다 이제 수원에 가 있기는 한데, 국제 캠퍼스에 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뭐 낮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런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원 패턴에서는 약간 아마 차이는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구분해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생물 먼저 볼게요, 그럼.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의 생물이다라고 한다면, 생물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에 있어요. 1순위는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 생명과학, 2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자연과학 계열, 3순위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생명과학의 지원이 많았고요. 공짜 들어가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어디가 있나요? 비슷하긴 하네요. 뭐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기계공 한번 볼게요. 기계공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공학 계열, 2순위는 중대 다빈치형 인재 기계공학부, 3순위는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계공학부에 지원이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어디 볼까요? 다음으로는 정보 디스플레이 한번 보자고요.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1순위는 시립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2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공학계열, 3순위는 성대 학과 모집의 전자전기공학부에 지원이 많았네요. 자, 다음으로 네오르네상스 볼게요.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어디 많이 썼는지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많았고요. 여기도 한양대 맞네요.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많았고, 건국대 많이 썼는데 건국대 KU 자기추천 많이 썼어요. 고교연계 전형에서는 학교 추천을 많이 썼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의 지원이 좀 많은 걸로 보여요. 같이 볼게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의 어디 볼까요? 경제학부. 경제 보자고요.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제학부, 2순위 건국대 KU 자기추천의 경제, 3순위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경제학부의 지원이 많았네요. 그리고 또 경희대에서 조금 유명한 학과 중 하나죠. 학생들이 좀 많이 쓰려고 하기도 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아동가족도 한번 볼게요. 아동가족 같은 경우 1순위 동국대학교 두드림의 사회복지, 2순위는 숙명여대 숙명인재2의 아동복지, 숭실대 SSU 미래인재전형의 사회복지학부의 지원이 많았네요. 그다음에 어디 볼까요? 또 요것도 재미있네요. 조리 서비스 경영 볼게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조리 서비스 경영 같은 경우 1순위가 경기대네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딱 그 유명한 학과, 그 학과가 특성화학과처럼 해서 딱 유명한 학교다라고 한다면, 호텔 쪽 같은 경우는 세종대, 그다음에 어디예요? 그죠? 경기대도 상당히 유명하죠. 이게 비슷할 것 같아요. 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동국대 경찰행정 유명하고 경기대에도 또 경찰행정이 또 상당히 유명한 것처럼, 조리 서비스 경영은 1순위가 경기대 KGU 학생부 종합의 외식조리, 딱 맞아서 그런가 봐요. 그죠? 외식조리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1순위를 썼고요. 2순위로는 세종대학교 창의인재, 아까 나왔던 거네요. 그죠?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 많이 썼고요. 마찬가지로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학생부 우수자 교과 전형으로 세종대 또 많이 썼네요. 세종대의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에 지원이 많았네요. 회계세무 보자고요. 회계세무 같은 경우는 1순위는 동국대 두드림 회계 똑같네요. 그 다음에 숭실대 SSU 미래인재전형 회계 똑같네요. 그 다음에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의 경영학과에 지원이 많았다라고 이 지원 패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디 볼까요? 수학 볼게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수학과 같은 경우는요, 1순위는 중앙대
탐구형 인재의 수학. 요거는 조금 의외라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저기 3순위에 있네요. 그죠? 2순위는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의 수학, 3순위가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수학. 저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수학이다라고 한다면 중대 다빈치형 인재의 수학이 가장 사례수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중앙대 탐구형 인재의 수학이 사례수가 조금 더 많고 다빈치형 인재는 3순위로 내려가 있네요. 이런 점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어디 볼까요? 약과학 한번 볼까요? 약과학과 같은 경우는 1순위는 동국대 두드림 전형의 화공생물공, 2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자연과학 계열, 3순위는 서울과기대 썼네요. 서울과기대 학교생활수사의 화공생명공까지 지원을 한 걸로 보여요. 다음으로 정보 디스플레이 또 볼게요. 정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중대네요. 또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전자전기공학부, 2순위는 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3순위는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기전자공학부에 지원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소위 얘기하는 그룹 내에 있는 대학이 1순위인 거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는 경희대가 1순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사례수가 많았던 거는 어디죠? 그죠? 건국대가 두 대학 모두 건국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 장이 또 남았었네요. 어디 볼까요? 화학공 볼게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화학공 같은 경우는 1순위는 건국대 KU 자기추천의 화학공학부, 2순위 시립대 화학공, 3순위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화학신소재공학부에 지원이 많았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외대 한번 볼게요.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선발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분리해서 선발을 할게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자 면접형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 사실은 면접형이면은 전형 명칭도 면접형이기 때문에 면접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근데 2단계에 있는 면접을 폐지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외대에서. 알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어젠가요? 그젠가요? 대기업에서 이게 확정까지는 아닌데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이야기가 좀 편하실까요? 좀 이렇게 불가방침? 대기업에서 아니야 니네 전형 면접 폐지하는 거 안 돼. 그렇게 발표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서 불가방침을 정한 것으로 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킨다라는 거, 세계 각 3등급으로 완화시킨 거는 수용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오케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외대의 면접형에서 면접을 폐지하겠습니다. 면접 우리 안 볼래요. 했던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용하지 못하겠다. 불가방침을 좀 내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친구들 조금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걸로 보여요. 외대 한번 근데 전년도에는 어차피 한 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했으니까 그것만 좀 살펴볼게요. 외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요. 1순위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영, 2순위는 건국대 KU 자기추천의 경영, 3순위는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영학부에 지원이 많았네요. 비슷한 학과들이 그러니까 학과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어디 제일 많이 썼는지요? 한국 외대 같은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이 1순위였고요. 2순위가 동국대 두드림이 좀 많았네요. 동국대 두드림 전형이 좀 많았고 3순위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3순위를 보였네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외대다라고 하니까 우리 어문 계열이 좀 유명하니까 어문 계열 한번 볼게요. 어문. 어디 볼까요? 스페인어 볼까요? 외대 스페인어학과 같은 경우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의 스페인어, 2순위는 중대 다빈치형 인재의 영문, 3순위는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의 인문과학 계열의 지원이 많았네요. 여기서 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전공적합성이라고 해서 내가 그 학과를 쓸 거야 라고 한다면은 딱 그 학과에 맞춰 쓴 거죠. 근데 지금 이 스페인어처럼 이런 거죠. 뭐 경영 이런 거는 딱 맞춰 쓸 수 있어요. 왜? 다른 학교들에도 경영상 다 있으니까요, 경영학과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스페인어라고 한다면 스페인어학과 서울권역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서 스페인학과를 뽑는 대학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대학들에서 전공적 합성보다 좀 확장된 개념의 계열적 합성이라는, 전체적으로 좀 보는 계열적 합성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해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영문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인문과학 계열에 이제 여러 학과가 있는 인문과학 계열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때문에 내가 뭐 스페인어 갈 거야 라고 해서 스페인어 있는 학교가 어디야 라고 막 찾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볼게요. 영미문학 문화 한번 볼게요. 문화 같은 경우는 1순위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영어 영문. 경희대가 좀 많이 나오네요 또. 그죠?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영어 영문도 많이 썼고요. 이대도 많이 썼네요. 그죠? 이화여대 미래인재의 영어 영문 학부에 지원이 많았네요. 그다음에 어디 볼까요? 정치외교 한번 볼까요? 사회과학 계열인 정치외교 같은 경우는 1순위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정치외교, 2순위는 중대 다빈치형 인재의 정치외교, 3순위는 건국대 KU 자기추천의 정치외교에 지원이 많았네요. 그러니까 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대도 사회과학 계열 쪽에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경희대, 중대, 건국대, 특히나 뭐 건국대는 KU 자기추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중앙대 다빈치, 이쪽에 지원이 좀 많아 보이네요. 그죠? 간단하네요. 외대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마지막 같은데요. 어디 볼까요? 랭귀지 앤 디포머시 볼까요? 랭귀지 앤 디포머시 학과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의 지원이 많았고요. 고려대학교 학추2의 정치외교, 3순위는 서강대학교 종합형의 정치외교.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밑에 있는 4개 학과들 있죠? EICC라든가 ELLT라든가 그다음에 랭귀지 앤 LD나 그다음에 랭귀지 앤 트레이드에서 LT나 이 학과들이 사실은 외대에서 좀 뭐 특성학과 정도, 그러니까 좀 유명한 학과들이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학교들이 아마 조금 좀 상위권 학과들인 걸로 보여지는데 좀 특이한 거 있네요. 그죠? 랭귀지 앤 트레이드에 2순위 한번 보실래요? 2순위가 대구한의대 기린인재 한의학과 인문도 많이 썼어요. 좀 요거는 조금 좀 특이하네요. 그죠? 근데 이건 아마 올해도 이렇게 될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올해는 아마 마찬가지로 고대 그다음에 서강대 쪽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좀 특이하네요. 그죠? 대구한의대 기린인재 한의학과에 좀 썼다라는 거, 요런 점은 좀 특이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립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죠? 시립대는 정말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인원도 정말 소폭 증가한 거, 그 정도를 좀 제외하면은 전년도랑 큰 차이 없이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근데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경쟁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본 대학들 중에 면접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면접이 아마 50% 들어갈 거예요. 2단계에서 면접이 좀 50% 들어가서 좀 면접이 조금 크다. 비중이 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시립대 학종을 좀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좀 살펴봐야 할 게 있어요.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시립대 같은 경우는 각 학과별로 인재상을 꼭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수학과, 무슨 과에 인재상을 3가지씩 해서 다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거든요. 모집 요강을 통해서도 그 학과의 인재상이 뭔지 반드시 좀 살펴볼 필요 있다. 꼭 참고해야 된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한번 먼저 그럼 볼게요. 시립대는 어디 많이 썼나 한번 볼게요. 시립대 같은 경우 동일하네요. 그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건국대 KU 자기 추천,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 요 3대학이 가장 학생들의 지원 패턴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쓴 대학인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학과별로. 시립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 경영학부부터 볼게요.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1순위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경영, 2순위는 건국대 KU 자기 추천 경영, 3순위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경영. 어쩜 이렇게 전체랑 똑같이 썼을까요?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요. 그죠? 그다음에 국제관계 볼게요. 국제관계 같은 경우도 1순위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정치외교, 2순위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정치외교, 3순위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국제 많이 썼네요. 그다음에 어디 볼까요? 세무 보자고요. 시립대에 있는 세무 1순위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회계세무. 유사대학에서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순위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제, 3순위는 경희대학교 고교연계 전형의 회계세무 많이 썼네요. 아무래도 세무학과, 세무다 보니까 가장 이렇게 유사한 대학으로 찾아서 이제 경희대에 지원이 상당히 많네요. 1, 2, 3순위가 다 경희대예요. 그죠? 아마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시립대다라고 한다면 더 밑으로 미치다라는 표현 좀 그래요. 제가 요거는 좀 요 발언은 제가 취소할게요. 아마 이렇게 좀 러프하게 6장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숭실대, 그죠?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의 회계 요쪽도 아마 같이 지원을 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아마 4순위 요쯤엔 아마 세무학과 쓴 친구가 숭실대 SSU 미래도 썼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건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원 패턴이 좀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연계 볼게요. 자연계 딱 보이는 게 이제 교통공 보이네요.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통공 같은 경우는 1순위는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의 교통시스템공, 2순위는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도시시스템, 3순위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학생부 종합전형 1의 교통물류공에 지원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좀 인기 있는 생명과학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1순위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생물, 2순위는 건국대학교 KU 학교 추천의 융합생명공, 3순위는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의 의생명 시스템 학부의 지원이 많았네요. 그다음에 조경학과 같은 경우는 건국대 KU 자기추천의 산림조경, 2순위는 홍익대 학교생활우수자의 자율전공을 썼네요. 자율전공을 썼고요. 3순위는 서울여대까지 내려갔네요. 서울여대 바로민재 원예생명조경의 지원이 많았네요. 이거는 학과 쫓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지막 페이지네요. 어디 볼까요? 환경원예 같이 한번 또 볼까요? 환경원예 같은 경우는 1순위 건국대 KU자기추천 식량자원과학, 2순위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원예생명공, 3순위는 동국대 두드림 전형의 바이오 환경과학의 지원이 많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지금 3편, 세 번째 편이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 4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지금 이번 영상 보시면서 아마 좀 느끼셨을 거예요. 요 대학들, 요 4개 대학군에서는 서로 많이 쓴 거죠. 건국대학교가 이렇게 같이 인기가 좀 선호도가 좀 높고 지원 패턴이 좀 많아진 거 하나,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어떻다라는 거죠. 그죠? 요 4개 대학 안에서는 4개 대학 안에서의 지원 패턴이 주를 이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지원 패턴은 이 첨부된 자료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